반갑습니다. 네, 능인대학원대학교 재직 중이고요. 저는 이제 임상심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불교심리라든가 뭐 이렇게 초기불교라든가 근원이 되는 부분들은 잘 모르고요. 일단 임상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연구는 이제 사실 제 연구는 아니고요. 그 이희정 박사 연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회의 부회장님이신 그 김정도 교수님이 함께 연구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관점 및 구조 제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성 제거라고 했으나 제한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전문성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은 다 그러니까 제외됐어요. 네, 그래서 연구는 기본 관점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연구 범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 범위는 이 핵심 역량을 사실 탐색하는 부분들은 문헌 고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델파이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포커스 인터뷰라든가 중요도 조사라든가 이러한 양적 연구가 사실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핵심 역량이라고 사실 고찰만 해갖고 제한하는 거는 사실 좀 제한점이 있으나 일단 초안을 고찰 논문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 핵심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추려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조사나 포커스 인터뷰나 중요도 조사에 관련 부분들은 여기서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효과성 여기 범위라는 건 뭐냐면 문헌 고찰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의 범위가 아니고. 그래서 연구 문제는 결국 이제 역량 초안을 그 기본적인 관점의 지식이나 기술의 태도 및 그런 자질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문헌 고찰을 하였고요. 최종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양적 연구는 여기서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구조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상 사실 상담자 혹은 명상 심리 상담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신건강이나 임상이나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이런 부분들만을 사실 지자체의 연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고 있는데 명상 상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실은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사실은 목적은 그러한 우리가 명상 심리 상담 잘하는 그런 용어도 사실은 정립이 심리 상담자로 할 것이냐 상담자로 할 것이냐 사실 정립된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그 민간 자격 그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한국직능원이죠. 직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직능원 이하 어쨌든 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지금 발급되고 있는 것들은 명상 상담 명상 상담사 뭐 이렇게 심리자를 빼고 이렇게 발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거의 200여 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들이 명상이지만 사실 어떤 상담 부분도 포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어를 정의할 것인가 하는데 일단은 저기 써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명상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상담에 임하는 자들을 명상 상담자라고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명상 상담도 어떤 직무에 보면 하나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역량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제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시켜야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책자에는 좀 서론이 생략이 됐어요.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서론에서 우리가 연구의 필요성은 결국은 이 명상 상담자들에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어떤 역할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질이나 태도나 그다음에 또 상담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이론적 배경들을 이제 모아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전국민 투자 사업을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 뭐 10개 국회의원들이 온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래 갖고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명상 상담도 사실은 그 분야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떤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그 명상 상담 장면에서 결국은
이런 뭐 공감 알아차림 등등등 그런 어떤 상담적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 자질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명상 심리 분야 혹은 명상 상담 분야에서 결국은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하는 공통적 요소들이 아직도 제한이 되고 있지 않고 도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실 온 국민 마음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됐을 때 거기서 뭐 5,000명 이상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민간 자격이 공인 민간 자격이 되거나 고민 자격이 될 때는 5,000명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사실 이 편에 서서 발의한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규정들을 활용해서 그 양쪽에 이쪽에 제한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어떤 법령을 발의할 때 그 하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서 우리는 뭐 5,000명이든 뭐든 간에 오마음 투자든 전국민 마음 투자든 기본에 이제 충실화해서 어떤 학습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지식 기술 테두리 자질 이런 부분들을 결국 문헌고찰을 통해서 하고 이것의 핵심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지금 그 뭐랄까 지식적인 측면, 네, 이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상담 이론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문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또 하고 있는 재활 인력 요목들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병리에 관련 지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평가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그게 공통 요인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운동 재활이라든가 상담이죠. 네, 그리고 무용이라든가 동작이죠.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병리에 관한 지식들을 정신병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상심리 뭐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상 상담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것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런 특히나 이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했을 때도 어떤 뭐랄까요 프로그램 개발 그 운영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선행 연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명상 방법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명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많은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유형으로 지금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응용 기법들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겠죠. 현대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김재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교 학자십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있고 지금은 저희 학교에 계시는데 명상 훈련 과정에 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 제안한 그런 논문의 타이틀은 아닌데 논문의 내용들이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이 지식적 측면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뭐 권성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계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온국민 마음 투자라든가 뭐 전국민 마음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자체나 정책에 관한 지식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혹은 명상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함께 있어야지 그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각 기증은 따로따로인 게 많아요. 학교마다 또 특색도 따로따로이고 그래서 어느 대학은 우리 대학이 저희 대학이죠. 불교 중심으로 막 하고 있고요. 이제 심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송강숙 교수님 와 계시지만 송강숙 교수님도 상담이시거든요. 네, 불교 승가대학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승가대학은 조금 더 저희 학교보다 굉장히 뭐랄까요 현대 상담학적인 거, 그다음 현대 사회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미한 명상 활동들, 그다음 연구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지자체는 정책에 관한 지식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그런 재활 요목, 인력 요목이죠. 네, 거기에서도 이 정책 관련된 거 반드시 수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학교마다 저희 학교도 그게 없어요. 옛날에 한 1년 정도 한번 제가 제안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없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이 문헌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임경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학수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시고요. 임경 스님이 이제 명상 심리 상담
학회 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셨는데 원래는 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이제 간호사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심리 건강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그것과 접목해서 그 뭐랄까요 문헌들을 많이 편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고 그다음 이분이 자격증을 지금 배양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심리학적인 것, 상담학적인 것을 반드시 뭐랄까요 통합해서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사례 개념화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그 한국 상담심리학회 이사장이신 그 김명장 교수님하고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만났어요.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대구대에 계셨었는데 심리학과에 근데 그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제 퇴직하시고 한 3년 됐는데 네, 우리 때는 사례 개념화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사례 개념화를 저도 한 번인가 개설하고 계속 안 했을 거예요. 중승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사례 개념화에 관련된 이런 역량이라든가 아까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복지적 역량하고 함께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상이 함께 뭐랄까요 우리가 교과 과정에 반영을 하든지 혹은 훈련 과정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문헌들을 발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발표하는 것도 저희가 연구 방법에 입각해서는 많이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지자체나 정책 쪽에 그 다음에 혹은 이것들을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문장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선행연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연구 방법에 좀 능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제 운영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기 센터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학교에서 지금 교수 학습자로서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훈련 교육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훈련 교육 능력이라는 것은 교육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나 정책을 뭐랄까요 뭐랄까 그것들을 실행을 할 때는 어떤 행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층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영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비즈니스 측면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관한 설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질 및 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직무 소진이나 이런 예방, 그 다음에 제처에 대한 이런 역량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 배경에서는 1993년이죠. 그 스펜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하기를 결국은 어떤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무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도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역량군, 역량요소, 역량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문헌들을 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그 선임 연구자들이 뭐냐면은 뭐 다문화 상담 뭐 이런 것들, 기타 청소년 상담,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래서 명상 상담은 아니지만 결국은 응용 상담이죠. 응용 분야에서 하는 분야들은 죄다 다 이 상담자의 핵심 역량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에 관련된 어떤 그 배워야 되는 훈련에 반영되어야 되는 교과 체계까지는 아닌데 반영되어야 되는 어떤 요목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이 다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델파이 조사나 이제 델파이 조사 같은 경우는 연역적 방법이죠. 네, 그렇게 되고 문헌 연구 또 이런 것들 그래서 귀납적 방법하고 연역적 방법을 함께 통해서 이제 개발을 사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헌 연구 부분만 지금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또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문헌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헌으로 제안한 사람들도 전문가지만 사실은 패널한테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행연구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이번 연구,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식, 기술, 태도 및 자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문헌적 근거하고 개념 정의를 이제 밝혀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약간 기술에서 또 지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선행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술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쪽 지식은 그냥 이론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관련된 격리,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 심리 평가, 그다음에 명상심리 상담의 효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다음에 또 운영 기법에 관한 지식, 훈련 과정에 관한 지식, 이렇게들 해서 여기 있는 거는 영양균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영양 요소고요. 뒤에 있는 건 영양 지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제 예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문헌 조사 후에 저것들이 과연 그 전문가 패널들이 얘기하는 게 문헌에서 말하는 것과 이제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델파이 조사를 사실은 진행을 저희가 별도로 또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가 패널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도 역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가면 될 것인지, 문헌에서 탐색해서 정리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질문하는데, 포커스 인터뷰에서는 그냥 열어놔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태도와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이게 거의 다 문헌 연구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 통합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존에 만들었던 문헌을 발췌해서 만들었던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1차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수정 후에 저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수정 이유도 적어야 되고,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우리가 중시하는 게 내담자들에게 간결성을 좀 명료성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모델링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정할 때 또 수정 이유를 보면은 좀 어떤 중복 용어를 좀 빼거나 좀 간결성을 확보해라, 그런 이유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델파 조사를 하는, 아까 예시를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잠정적 핵심 역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에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패널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 그 잠정적 역량 모형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또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확정된 그런 핵심 역량군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확정된 그 역량 그 지표 그죠? 네, 영양분, 영양요소, 영양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불교적인 것들을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연구자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또 이제 슈퍼바이저가 지향하는 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정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 전공이거든요. 임상심리 전공이고, 또 자연치유학과에서 또 상담을 전공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가 불교적인 게 왜 이렇게 빠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기독교, 지금 불교, 카톨릭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명상 그룹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불교 명상 우리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정책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색칠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민간 자격을 그 발표할 때도 예를 들면 불교 상담사 이렇게 하면 안 좋죠. 기독교 상담사 이러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은 역시 문헌에서든 아니면 패널 조사에서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그럼 심리평가에 관한 지식은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인데, 그 심리 검사에 관한 이해는 있어야 한다.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자반적 활용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사실은 그냥 이해 정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담심리학회에서는 그 심리평가를 기본 그걸 필수 과목으로 넣거든요. 예전에는 임상심리에서만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명상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심리평가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맞춰갖고 연구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랄까요, 굉장히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저러한 그냥 과목들, 저러한 학문 분야들이 조금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제한점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네, 토론자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손강숙입니다. 저는 스님들만 계시는 중앙승가대학교라는 그런 대학에서 상담심리학 책임교수로 상담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오늘 여기 한국심신치유학회에 보니까 2호 발간을 위해서 이 포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에 등재 후보지로 있는 것을 제가 회장 역할을 하면서 올해 등재지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견한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고생을 많으시구나, 갈 길도 멀고 한 2년 정도 고생하셔야 되겠다 싶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전 학회장님이신지 몰랐어요. 임설아 교수님께서는 워낙 임상 쪽에 대가셔가지고 부러우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는 것도 없는데 왔습니다. 좀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글자가 작아서 책자에 있는 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책자에 보시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쓰신 이 논문은 명상심리 상담자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 학회에 심신치유, 또 보면 통합이라고, 통합치유, 심신통합치유랑 굉장히 맞는 그런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승가대에서, 저는 원래 상담심리사인데 승가대로 가면서 처음 명상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 거의 한 10년 정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뒀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명상과 상담 혹은 상담과 명상을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는가, 여기서 고민하시는 게 바로 심신통합도 제가 고민하는 지점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 요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가를 통하여 어떻게 심과 신을 통합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마 우리 학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상, 심리, 상담은 세 가지 학문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은 불교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불교의 색깔을 완전히 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카바찜 박사가 1970년에 MBSR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숭산 스님으로부터 한국의 선불교를 배우고 난 뒤에 의대에 가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불교를 넣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 보험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불교의 색채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8주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명상 프로그램이 이 MBSR을 기반으로 MBCT도 만들고 MSC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교를 색채를 뺀 이런 핵심 영양분이 지금은 아마 굉장히 초기 단계, 밑바닥 단계인데 이게 잘 완성이 된다면 명상과 심리학과 그 다음에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고 예방 상담도 할 수가 있고, 그럼 전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이런 영양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에게 핵심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각 대학마다 대학 특성에 따른 핵심 영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안대 박사에 갔을 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아주대의 핵심 영양 연구하는 그 연구팀의 제를 첫 번째 학기부터 보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핵심 역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글로컬 핵심 역량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다시 말하면 글로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과도 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디지털 핵심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굉장히 거대한 연구이면서도 앞으로 수년간 계속 추적 조사를 해야 될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반갑게 이 주제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관점과 개념 구조를 제안하고 문헌 고찰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문헌 고찰 어떤 걸 하셨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민한 지점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임상 쪽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헌 고찰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교 쪽,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 스님들께서 불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명상 심리 상담의 핵심 역량을 구한다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다음 임상이 아니라 완전히 심리학 쪽에서 만약에 이 명상을 접근한다면 또 다른 핵심 역량군이 나올 것 같아서 전부 다 우리 교수님께서 한 10년 정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대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안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연구 주제 초기의 연구에 제가 뭐라고 할 계제가 못 되고요. 함께 고민하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론적 근거. 선행 연구가 거의 없죠. 이렇게 통합된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랑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피자 파이 한 조각씩 어디서 찾아가지고 파이를 완성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론적 근거가 어떠한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줄에 보시면 핵심 역량을 설명하는 데는 기존의 학문적 연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참고하고 또 심리 상담 이론이나 교육학적 관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했는데요. 이게 아마 교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연구가 아니어서 그래서 아주 감도 크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연구 주제인지. 그래서 맨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그러한 이게 이제 역량 모형을 참조하면 사실 아마 조금 더 쉬웠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김창대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의 그 프로그램 개발 원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선행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하신 걸 따라하면서 제 거를 이제 추가하는 게 우리 연구자들의 일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형을 참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후에 명상과 심리와 상담자의 직무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통합치유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이 학회를 중심으로도 이런 연구를 같이 모여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상 쪽으로는 저희 학회가 완전히 꽉 잡고 있으니까 저희 학회에 교수님도 몇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안은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학교 이제 학생 스님들께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름 학술대회나 겨울 학술대 두 번의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례를 가지고 와서 사례 개념화를 하게 하고 명상과 상담을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학회장이 되면서 그 공개 사례 발표회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8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도 오게 하고 명상 상담 심리사 공부하시는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개 사례 발표를 하고 슈퍼비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마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도 아마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연구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 두 번째 실제 적용도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파트에는 이론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한 파트는 저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적점이 되어서 연구 결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이 관련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국가 마음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상 상담사를 국회에 발의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사법도 있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사설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어떤 역량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학회도 같이 소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 상담만이 아니고 통합된 학회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는 필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 한다면은 무엇을 어떻게잖아요. 무엇을 어떻게라는 걸 아마 이론을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번을 안 할 거고요. 3번이 남았는데요. 단일한 접근을 충분한가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별로 나누어서 교육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훨씬 더 이런 연구들이 짜임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번은 제가 첫 번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고 넣은 건데요. 연구 방법 얘는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을 읽고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명상 심리 상담자의 핵심 역량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안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명상 심리 상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